네, 반갑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자, 모두들 달콤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잖아요. 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PPI 지표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우려감은 그대로 있었는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관세라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0.7% 상승, 나스닥은 1.5% 상승, S&P 500은 1.04% 상승. 자, 상승 마감을 다 했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시작 전보다 이 마감 시점이 아주 높게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양봉 마감이고요. 상승 랠리라고까지 제가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또 조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가 한 6%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뭐 이런 큰 대만은 한 방에 죽지 않죠. 다 둘러싸야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역시 기회는 국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뭐 일단 미국 증시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시면 대체거래소 출범이 긍정적이지만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달부터 대체거래소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이야기만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HD 한국조선해양 원자력 건선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원자력으로 배를 만들겠다. 야, 이렇게 되면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조선하고 같이 붙을 수 있겠네. 조원이 되겠네요. 이제 방산주 쪽으로 연결됐었는데 조방이었죠. 근데 이제는 조원. 야, 원자력 컨선, 이 컨테이너선이죠. 이거에 대한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원자력 핵잠수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원자력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 연료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느껴질 수가 있겠죠. 가능한 건가? 근데 한국조선해양은 소형 모듈 원전 이 SMR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형 원자력 모듈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그 어떤 선박이라든지 또는 비행기 물론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만 이용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혁명을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에 지금 컨테이너선에다가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그죠? 군함이라든지 잠수함 이런데 또 저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다라면 야 이거는 뭐 엄청난 포인트가 되죠.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특히나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추진으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그런 시너지를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원자력 추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또 뭐 석유나 뭐 이런 연료 탱크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뭐 엔진의 배기기관 다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선박 안에서 부피를 크게 차지하던 기존의 기관, 기자재 공간에다가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야, 이 대단한 겁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만약에 정말 만들어낸다라면 엄청난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사업 모델 개발을 마쳐서 해상 원자력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아직 시간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반짝해가지고요. 네, 이거 당장 사야 해.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물론 이제 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뭐, 짧은 건 아닙니다. 또 뭐 긴 것도 아니지만은 짧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들은 고려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관세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요. 트럼프 학습 효과, PPI, 이게 중요한 거죠. 네. PPI는 일단 올랐지만 안도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학습 효과,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 이야기 나온 건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P 지수가, 이제 전고점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이 발표되고,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학습한 바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과도한 악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거 협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버렸어요. 네. 자, 지금 보면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관세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한 그 관세, 이 부분을 마지막 순간에 연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트럼프는 과장된 발언을 한 뒤에 이를 조정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게 협상의 기술이죠. 트럼프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딜을 칠 때 최고의 어떤 좀 무리수를 둔 다음에 조금씩 조정하게 되면, 이게 사는 입장이나 이제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아우, 많이 조정이 됐네, 괜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가 10개 10,000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5,000원대 팔던데, 아이, 거기 사과하고는 좀 달라. 야, 그럼 뭐 비싸요? 그러면 내가 한 8,000원 정도 해줄까?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많이 싸졌네? 생각하죠. 그러면은 나도 조금 양보한다고 6,000원 정도에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돼가지고 내가 양보할게요. 6,500원만 주셔. 그러면은 타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장사꾼이 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과도하게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아예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 옆에는 사과가 5,000원, 나는 똑같은 사과인데 10,000원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10,000원짜리 안 사죠. 근데 이 가격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협상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트럼프는 일단 가격을 내보이고 나서 진행하는 거죠. 왜냐면 사과를 독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사려면 나한테밖에 살 수 없어. 이런 식의 느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적당한 예였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의 어떤 카드, 그런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25% 관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한 5% 정도 관세 이렇게 막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관세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는 부분이다. 갑자기 내일부터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나올 수 있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나올 때 한국도 갖다 집어넣었어요. 네, 한국도 지금 한 8위권쯤 되죠? 네, 뭐 베트남 뭐 이런 데가 지금 미국 쪽으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의 어떤 카드로 사용하는구나. 왜냐면 이걸 4월 1일로 이제 좀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당장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 4월 1일이라는 이 부분들은 한 달 넘게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이 관세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쪼우는 거야. 이 관세라는 것이 딱 옆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계속 압박감을 줘. 그러니까 이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괜찮았다.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춰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파월이 이제 이번 연도에 임기를 끝내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앉히겠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만들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를 낮추긴 해야 되겠죠. 아니면 경제를 끌어올리든가 경제를 끌어올리든가 금리를 낮추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될런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형태가 좀 된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이제 남아있는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요게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그 월 말 시점에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거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개인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였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대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라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고요.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3% 정도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가 아니네요. 장중에 6% 올랐다는 얘기인가 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3% 이상 상승했고요. 3% 이상이니까 6%가 나왔다는 얘기인가? 뭐야 이거. 자,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가 이게 죽인다. 그죠? 계속 올라가네요. 얘들은 다 AI 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포지션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오늘 반등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2600포인트 넘겨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화 잘 키운 자식 덕에 한박 웃음. 너무 좋겠다. 그죠? 네, 하나가 요즘에 계속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또 하나 엔진,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방산, 조선, 해양의 시너지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여기 하나 오션에다가 첨부를 시키니까 지금 딱 들어맞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시들해진다라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가 상승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완전히 저거에 된 거예요. 네,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자녀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서 이제 세습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서 또 성과를 막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회사 크는 거는 금방이네요. 그죠? 네. 특히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주가 상승이 좋으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불기둥. 울고 웃고 한다. 이거 유럽이 좀 반대했죠? 네, 우크라이나 없이 무슨 놈의 그거냐, 이런 얘기 있던데,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어 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상승세 보였습니다. 얘들은 원래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이긴 하겠죠. 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즉시 개시 및 상호 방문에 합의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가 나오거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러시아하고 종전선언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동떨어진 상태죠. 유럽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유럽이 또 지불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 없이 무슨 놈의 이런 거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제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긴 한데 미국은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종전이라는 것은 사실 러시아가 전쟁 끝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무기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싸우면 니네 이제 미국이 개입해서 너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혼내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게 깡패죠. 네, 깡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애매한 거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으니까, 요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은 어쨌든 종료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했고요. 야, 이게 대박입니다. 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배당률 22%, 여기다 비과세까지, 와. 비과세 배당 22%라면은 이거는 네 무조건 사야 돼. 지금 가격도 싼데요. 지금 상한가를 직행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 답이 없어. 솔직히 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 보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배당률 10%만 해도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이게 비과세인데 배당률 10%만 해도 지금 이 가격이 11,000원인가요? 12,000원이라고 생각하고요. 12,000원이라고 생각해도 2,000원 배당이면은, 이게 몇 프로입니까? 네. 많죠?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2,000원 하는 게 12,000원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6%좀 나오나요? 더 아니. 2,000원 나누기 12,000원. 10 몇 프로 되는 건가? 훨씬 넘는 거죠? 네. 아무튼 많아요. 네, 많다 이거야. 12,000원이라도 많아요. 12,000원, 2,000원. 이러니까, 네. 그럼 배당률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일 종가 기준 22%나 돼요? 네. 12,000원인데 아직 22%랍니다. 2,000원 배당인데. 야, 근데 아무튼 이게 배당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일 기준, 이제 그때가 9,000 얼마였거든요. 그러니까, 22% 배당이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22%까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구간이니까, 이러면은, 한 19%쯤 되려나요? 19%? 네. 19%?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배당률이 나올 텐데, 야, 이 정도 배당률이면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비과세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경우 배당률을 하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 감안하더라도 지금 20% 배당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박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은, 자, 이거 레드캡을 사야 되겠죠.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면 저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과세에다가 배당락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문제는 어제 상한가, 오늘도 강세 보여버리겠죠. 네, 그리고 점 상한가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매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 혹시라도 살 수 있다라면 배당을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네 핵심적인 어떤 매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특별 배당 개념입니다. 특별 배당 개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계속 주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 계속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게 원래는 이익 잉여금을 띄워놓은 거거든요.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배당을 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이렇게 배당 많이 줄 수 있지만 다음에는 배당을 또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년도까지, 아니면 우리는 배당금을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대박을 터트려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배당 받으셔야죠. 20% 배당이 비과세인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받으셔야 되지만,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간다, 야, 이건 아깝지만 좀 늦었습니다. 네, 뭐 지금 들어가도 뭐 배당을 뭐 이거저거 계산해가지고 1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팔기는 팔아야 돼요. 네, 계속 장기적으로 고배당이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손익계산을 계산기로 잘 두들겨가지고 진행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정도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느낌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야, 근데 이거는 좀 부럽다, 그죠? 부럽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백악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삼전 SK 영향 주목.
보조금을 도장까지 찍었는데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거, 자, 좀, 이것도 진짜 너무 양아치지 않습니까? 줬다가 또 안 줄 거야, 뭐 이런, 이건 진짜 좀, 네. 이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47억 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를 받게 돼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로 한 건 줘야죠. 이미 서명까지 다 한 거잖아. 그것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반도체법을 야 남의 나라 거 공장만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TSMC 이렇게 외부 기업, 외부 국가, 다른 나라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하고 낮은 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미국에 유치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이미 다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낮은 법인세율까지 하면 이제 세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이미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을 적용시켜서 낮게 적용시켜서 진행한다. 이게 과연 유리한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제 기껏해 임기 4년인데 요거 후딱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또 바뀌겠죠. 그러면 법인세율이 다시 증가해.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죠. 그럼 이 4년 동안에 이 법인세율 낮은 것이 보조금 받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느냐? 그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조금 계약 조건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근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거는 없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공장 이미 뭐 짓고 있고 기여하는 바가 큰데 지네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반도체 이런 데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한 것이 이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자, 보조금 안 주고 관세를 부과하고 낮은 법인세를 적용시켜주겠다. 관세 부과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가격을 올리더라도 HBM을 살 수밖에 없어.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HBM 가격을 뭐 지금 $10,000인데 20,000 올리겠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20,000 올릴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사서 써야 되잖아요. 물론 대제품의 개발이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사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야 니네 대통령이 그렇게 가격 올린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AI 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그 AI 칩은 HBM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미국이 막무가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 TSMC는 대체제가 있잖아. 그래서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해서 TSMC를 때릴 수도 있긴 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HBM을 때리기는 조금 애매할 겁니다. 마이크론이 있잖아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지금 이 공급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이것도 계약 조건을 검토 중에 있다. 이것도 뭐 이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글쎄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할런지 지금은 글쎄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근데 이것도 당장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트럼프가 해왔었던 그런 행동들이 야 이놈은 전부 다 뭐다?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내용들이었다 라고 밖에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어제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관 매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주에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분산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미국 증시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기관들이 팔아먹겠다는 생각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상방으로 조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2600포인트 터치도 가능하고 돌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약간 경계심은 좀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주말이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오후가 되면서 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침에 슬금슬금 움직인다. 급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슬금슬금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아침부터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포지션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기울기가 더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긍정적인 관점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